안녕하세요. 데이업의 황대근입니다. 미국 대선이 약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가 경합주 오브 경합주 펜실베니아를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펜실베니아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대선 최종 결과에서도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공식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는 이곳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을까요? 한편 이 샤이 트럼프, 그에 대한 지지를 하지만 이를 숨기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들도 이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백인을 넘어서 유색인종들의 지지를 받으며 최종 결과를 긍정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펜실베니아를 방문하여 유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일 조지아주를 넘어서 이 경합주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이곳, 과연 어떠한 발언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그에 대한 결집도를 끌어올릴까요? 실시간 내용 함께 보도록 하시죠. Over the last 4 years, we had the greatest econom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We were energy independent 4 years ago. 4년 전에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부분도 굉장히 강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를 다 망치고 있고, 이곳 펜실베니아를 시작으로 트럼프는 승리를 장담하겠다라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말라 해리스를 지적을 하면서 이제는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될 테니까 카말라 해리스 너는 나가라. 자, 이렇게 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랑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국경 문제, 그리고 불법 이민자 문제였죠. 자, 이번 유세 현장은 좀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감안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ve set an all-time record in the early voting, by the way, so 사전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더 장려를 했었죠. 왜냐하면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당 측면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공화당 측면, 그리고 트럼프도 이 사전투표를 굉장히 장려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 부분은 불법 선거랑도 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사전투표율이 증가를 하게 되면 선거 자체를 조작하게 될 확률이 좀 낮아질 수 있다 때문에 트럼프도 이를 겨냥하면서 사전투표를 좀 장려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That's where they had all the weights, right? They had the weights. I built that room. I loved building it. I enjoyed it so much. Then we put the weights down and I said, I don't like that. That's no fun. I like building the room. I just didn't like lifting the weights. But New York, they had a great bodybuilder. This was the bodybuilding capital of the world, right? 지금은 스몰 토크로 본인은 운동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때문에 리프팅을 싫어하고 바디빌딩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운동 안 하는 거는 잘 알려져 있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11월 5일 날 반드시 좀 투표를 해라. 투표를 다시 한번 장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nd they got buses all up. They're bussing people because they couldn't get anybody to show up for her tonight. I didn't bus anybody. You're all here. This place is back. 특히 펜실베니아에 좀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펜실베니아 방문했을 때 총격 사건 이후로 지지율이 굉장히 뜨겁게 또 올랐었죠. 그리고 펜실베니아가 경합주에서 또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그의 애정 어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 듭니다. 자, 그리고 거짓 뉴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올렸지만 미국에서 ABC 뉴스라던가 CNN, 그리고 뉴욕 관련된 어떤 기사들을 보게 됐을 때 다소 민주당 측면으로
편향된 보도를 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probably turn good again because they're losing so much credibility. Do you know when I first started running, their approval rating, when the very beginning, before maybe I even started, it was like 92% favorable rating. You know what it is now? 12%. I drove it down like almost 90 points. I drove it down numbers. I'm very proud of it. I've exposed them as being fake. But with your help, 1 week from today, we're going to defeat Kamala Harris and the media. 결국에는 지금까지 왜곡된 언론들 본인이 다 승기를 잡고 있다. 카말라 해리스도 이 왜곡된 언론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본인이 다시 한번 승리를 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In less than 4 years, Kamala has shattered our middle class. You notice I don't mention 뭐 카말라 해리스 때문에 중산층이 위기에 빠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if I win, 뭐 we 오늘 will quickly 연설에서는 build 뭐 the 다소 greatest 정책적인 economy in 측면을 the history of the 강조하기보다는 world. We will rapidly 트럼프가 defeat inflation 어떻게 해서 and 해리스를 very 이기겠다. simply, 본인이 we will 당선되면 make America 어떻게 affordable 바뀌겠다. again. We're gonna 어떤 make it 이런 좀 affordable 추상적인 again.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에 I will 대한 massively 어떤 cut 표심 taxes 잡기에 for workers 더 나선 and 상황이지 small 않나 생각을 businesses, 합니다. and we will have 이제는 no 정책적인 tax on 측면보다 tips, no 그들의 tax 심리를 on 좀 overtime, 굳히는 게 더 and 중요한 no 전략이지 tax 않나 on 생각이 듭니다.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our seniors.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안정 문제, 그리고 국경 문제, 그리고 세금 문제까지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개선되는 게 없다. 트럼프 본인이 당선돼야지 다시 한번 지난 미국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것 같고, 사실 제가 유세 현장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항상 공통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제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인들 대다수가 본인의 집도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때문에 가족 역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을 먼저 잡겠다. 에너지 가격을 잡고 나서 물가 안정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미국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특히 이 국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 이민자를 겨냥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지난 미국과 비교했을 때 현재 정부에서는 불법 이민자를 막 수용을 하고 있으니까 범죄율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자리 자체도 미국인들이 받아낼 수 없는, 쉽게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결국에 경제적인 측면과도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최근에 태풍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이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태풍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을 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한 부분을 불법 이민자에게 또 사용을 하게 되면서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주민들이 표출한 상황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하면서 결국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 되는 이유들을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Energy, and we will f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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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drill, baby, drill. We're going to drill, baby, drill. 뭐 이번에 트럼프가 유세 현장을 쭉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베이비 드릴이었죠. 자, 이 부분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미국 땅 아래에 굉장히 큰 자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석유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매장량이 뭐 글로벌 1위죠. 그래서 자국 내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겠다.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에 독단적으로 어떤 미국 다시 한번 위대한 국가로서 본인이 에너지에 대한 가격이나 석유에 대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컨트롤하겠다. 아마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 것 같고, 심지어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다른 나라의 에너지 가격을 의존하게 되면 미국 내 독단적으로 이를 가격을 컨트롤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베이비 드릴 같은 발언을 해주면서 자국 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결국에 인플레이션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핵심적으로 미국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를 향한 어떤 결집도를 더 확실하게 만드는 발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현재 제가 트럼프의 선거 유세
공연장을 실시간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번역 자체가 좀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t's the biggest oil find in the world, as big as Saudi Arabia. And I opened it. Reagan couldn't get it done. He worked so hard. Nobody could get it done. I got it done. And this guy, the biggest in the world, as big, they say, maybe as Saudi Arabia.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오펙 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예시로 들면서 미국 내 자국 내에서 석유를 만들어서 쓰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해서 표출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자체를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당선되기 전부터 이런 공약들을 계속 발언을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들 그리고 회사들도 미국이 다 보호를 해주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중국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Or any other country, it's not only China, it's everybody ripping us off. We changed it a lot. We renegotiated South Korea's deal, Japan's deal.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국방비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또 다른 입장에서는 국방비가 상승을 하더라도 기름값이 떨어지면 오히려 좋다라는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ust like I stopped that plant that was going to be built in Mexico, biggest plant in the world going to be built. And I said, and I was in Detroit at the Economic Forum. 디트로이트에 방문했을 때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자세하게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을 다시 언급을 하는 것 같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동차 산업, 제조 산업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겠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어필을 했던 걸로 기억이 듭니다.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또 나와주고 있죠.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지역 쪽에서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가 또 미국의 국경과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들의 자동차는 쉽게 미국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좀 선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놀라운 점이 있긴 한데 전일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힘이 빠진 목소리로 연설을 진행을 했다면 이번 펜실베니아에서는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펜실베니아가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I see. So China now, in order to save the trip, is going to build them and then really knock the hell out of a car, which they're doing in Europe, by the way. They're killing them in Europe. I said, not going to happen. I said, I don't want to see it. I don't have to see it. How big is it? He said, the biggest in the world. I said, all right. 요약하면은 미국에게 위기가 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카메라가 흔들리죠? 저도 이렇게 해석하면서 좀 속이 울렁울렁합니다. 너무 흔들려서. 다시 한번 카말라 해리스를 지적을 하면서 베네수엘라나 콩고로부터 오게 되는 범죄자들, 불법 이민자들을 왜 다 수용하냐. 미국인을 힘들게 하는 주요 요소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이 범죄율이 한 72% 된다. 그러한 범죄자들을 다 미국으로 수용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연설에서도 미국을 어떤 쓰레기창으로 비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나 막 수용을 하니까. 다시 한번 나오죠. 자이언트 가베지 캔이라고.
These are drug dealers. These are gangs, gang 뭐 members. 갱스터나 마약 These are some of the worst 거래인들 these 다 are 미국으로 terrorists. 넘어온다. 그렇게 And 되면 they're 미국의 안보는 treating 어떻게 us 되냐? and they're dumping like we're a dumping ground. And it includes savage criminals who assault, rape, and murder our women and our girls. And then they say, oh. 이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유권자들도 모두 공감을 좀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 said, well, don't they want protection? I think they want protection. No, don't. Sure, it doesn't sound good. Doesn't sound good. I'm going to protect our women from criminals coming into our country and going up to the suburbs. 범죄자들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본인이 당선되면 여성부터 좀 보호를 하겠다. 자, 그리고 나서 미국인들 그리고 전체적인 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보호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자국민 우선주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론의 환경을 보게 됐을 때 트럼프는 여자를 싫어한다, 여성 혐오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해주면서 이미지가 그렇게 좀 고착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유세, 뭐 지난 유세를 통해서도 계속 나타났듯이 본인은 여성을 먼저 보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고착된 이미지를 좀 타개시키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 해리스는 유색인종 유권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이유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In terms of trans agenda, in terms of school choice, in terms of values of family, all of those. That's why I'm rooting for him. 이 트랜스 아젠다, 성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3의 성별이니 여성이 남성이 될 수 있고 남성이 여성이 될 수 있고 뭐 트랜스젠더 혹은 내가 되고 싶은 성별은 뭐든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열을 했던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가정의 어떤 평화, 결국에는 경제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겠죠. 최소한의 생계가 될 수 있어야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부분 현 정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좀 강하게 지적을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I'm gonna go for Donald Trump. And 또 다른 a lot 흑인 of people look at 청년이 me 인터뷰를 하고 crazy when I 있습니다. say that. I am a black person, and a lot of people think that I'm automatically gonna vote for Kamala Harris. But I think just based on policy and what America will look like in 4 years with Kamala Harris versus with Trump, I put my faith in Trump. I prefer his foreign policy. 뭐 결국에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흑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해리스를 지지할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다들 좀 미친 사람 취급을 한다. 자, 이렇게 좀 서두를 깔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책적인 측면을 봤을 때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더 나은 것 같고, 현 정부와 지난 정부를 비교했을 때 지난 정부가 더 뚜렷한 어떤 결과값이 도출이 되었다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당연히 흑인 인종이나 라틴 인종이 해리스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지만 결론을 보게 되었을 때는 이들도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다 때문에 트럼프 쪽으로 현재 판세가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요 경합주에서 지지율을 보게 됐을 때 애리조나랑 조지아주는 이제 2%로 껑충 뛰었습니다. 트럼프의 우세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미시간주는 해리스 쪽으로 좀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바다주에서 트럼프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가장 중요했던 이 펜실베니아가 있죠. 트럼프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펜실베니아에서 이기게 되면 대선까지 이길 수 있다라는 공식이 지금까지 맞아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펜실베니아에서의 결과값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태풍 결과를 빗대면서 트럼프가 본인이 당선되면 더욱더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 자, 이런 공략을 해줬었죠. 자, 이곳에서도 트럼프가 더욱 우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위스콘신에서도 트럼프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마 전까지 해리스가 위스콘신 지역에서 더 강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트럼프 쪽으로 좀 넘어간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돈의 흐름도 보게 됐을 때 트럼프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실시간 베팅 사이트의 모습인데 약 66%의 지지도가 나타나고 있죠. 실제로 주요 맵을 보더라도 펜실베니아나 이런 조지아주에서 트럼프가 더 압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경합주에서의 상황도 보더라도 스윙 스테이트 모두 다 트럼프가 우위에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의 우위 환경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선이 약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경합주 오브 경합주, 이 펜실베니아에서의 실시간 연설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뭐 정책을 강조하기보다는 유권자들의 심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발언들을 더 사용을 하면서 본인에 대한 결집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트럼프는 다가오는 대선 승리를 이끌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